네, 지난주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전예숙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표현과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낸 당원을 제명 처리했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기강잡기에 들어갔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한편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당내 현역 의원 20명에게 돈봉투가 전달됐다는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된 바가 있는데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있는 위철한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위철한입니다. 제명당한 당원 얘기부터 좀 잠깐 여쭤볼게요. 이게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한 건데 이거는 그 중앙당 윤리심판원과는 별도로 그러니까 결정을 한 거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래 중앙위원급 정도 하고 재심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앙당에서 심리를 하고요. 네. 이번 전해숙 사건의 경우는 대구 도당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 재심을 말씀하셨는데 이 당원이 불복해서 재심 청구를 하면 그때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맡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이 당원이 재심 청구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구체적인 이제 관계 서류를 직접 보지를 못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원칙적으로 민주정당에서는 누구든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자기 전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 폭력이랄지 욕설, 협박 등 방법으로 상대를 악마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즉 비판한 방식이 적법하고 적절해야 합니다. 네. 그러한 취지에서 전해숙 의원에게도 악의적인 표현과 역설이 담긴 문자를 보낸 당원에게 대해서는 우리 중앙당 윤리심판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원욱 의원이 자신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사람이 개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당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원욱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다. 그래서 징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확인되지 않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서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징계 청원이 접수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접수된다면은 그 부분도 다른 사건과 형평성 있게 잘 처리해서 만약에 어느 진영이든지 막론하고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것이 객관적인 기준에 위반된다 그러면은 그건 또 엄정하게 처리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원욱 의원에게도 징계 사유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접수 내용을 보면은 만약에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되면은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본인이 선의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확실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위가 중요하고 의도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했을 때는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진영을 막론하고 알겠습니다.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한 언론이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의 실명을 지금 보도를 했는데요. 물론 이게 이제 확인된 그 실명이냐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의혹 제기 차원에서 실명이 그 보도가 됐다면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당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겠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그 소관은 윤리심판원에서의 권한은 아니고요. 우선
아마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하고 당에서도 예.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에서도 병행을 해야 한다. 예, 이러면 이게 왜냐하면 윤리감찰단 소관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윤리감찰단은 이제 윤리심판하고 별도로 예. 감찰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우리 중앙단 이제 윤리심판원에서는 입법 청원이 구체적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네.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이게 윤리감찰단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진상조사기구가 따로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감찰단에서 가능하다면은 할 수 있겠지만은 네. 별도의 조직 여부에 관해서는 그 조사를 할 수 있느냐 네. 아예 문제를 가지고 아마 당에서 정무적으로 네.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검찰 수사와 그 병행해서 당의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예, 상당히 이것은 민주적인 기본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거기 때문에 예. 하여튼 국민에 대한 신뢰 문제 이런 것도 고려해서 네. 가능하다면은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코인 논란에 김남국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탈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원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국회 윤리특위에서 어떤 특정한 결론이 내려지면 국회 본회의로 회부돼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민주당 의원들도 결국은 표결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 표결에 어떻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는 그 당원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무소속이라고 할지라도 예전에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그렇지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그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거기에 합당한 아주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를 함으로써 어떤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지금 변호사님 국회의원 신분 유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제명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세비 문제랄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져버렸다. 그러면은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또 하나요.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죠. 그 윤관석 이성만 의원 탈당을 했습니다만 체포동의안 또 표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그것은 자유투표로 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객관적인 어떤 돈복부 사건의 실체가 자료가 확인된 것으로 만약에 설명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도 엄정하게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체포 동의에 그러니까 찬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그렇게 해서 법원의 사법기관에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지금 이제 탈당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제가 질문 과정에서 썼는데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 탈당을 하는 경우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부천시 의원의 경우도 그렇고요. 이게 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변호사님? 원칙적으로 당원에서 탈당을 해버리면은 당에서는 징계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한번 탈당을 한 경우에는 그런 혐의가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은 입당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당에 복당하고 예. 하는데 한 5년 정도는 거의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제도적으로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져요. 복당 제한 규정을 좀 강화해야 된다.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예. 뭐 사표도 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도 지금 현재 탈당을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윤리심판원에서도 네. 뭐 심리를 할 수도 없고, 예. 그렇지만은 만약에 윤리위원회에만 접수가 됐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탈당도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현재 알고 있습니다. 윤리심판원에 접수가 되는 순간에는 그럼 접수되기 전에 문제 되기 전에 이미 탈당을 하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도 아무런 제재 수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접수라고 하는 게 징계 청원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징계 청원이 돼서 일단 들어오면은 그 순간은 아마 탈당하고 이런 것이 알겠습니다. 제한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도덕성 지수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세요, 변호사님? 전체적으로 뭐 민주당이나 뭐 다른 당이나 할 것 없이 저희가 느끼기에 다른 뭐 국민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들어보면은 정치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엄청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정치계에서 어떤 진영 논쟁이나 또는 어떤 과거 논쟁 싸움보다는 미래의 국민들을 위한 뭐 민생 논쟁이랄지 또 국가 전체를 위한 어떤 어젠다를 제시해서 비전 논쟁을 하는 쪽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뭔가 대결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어떤 신뢰의 위기에 거의 가깝다. 신뢰의 위기. 이당 저당 뭐 따질 것 없이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라고 느껴집니다. 국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시간이 다 되니 짧게 한 30초밖에 답변 기회 못 드릴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에 비해서 더 엄정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자평하십니까? 그거는 뭐 다른 당 문제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딱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윤리심판원의 경우에는 전부 9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서 당연직 2분을 빼고는 7명이 외부에서 순수한 율사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아주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그 진영이나 지위 막론하고 객관적으로 형평성 있게 기준에 맞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철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었습니다.